10월 10일 보강에 대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일 연결 구조와 관련된 슬라이드 내용 중 아직 설명 안 드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이니까 당연히 단일 연결 구조도 정렬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열 기반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정렬해서 실제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렬해서 유지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단일 연결 구조 기반에서는 정렬을 하더라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얻어지는 혜택이 더욱더 없습니다. 배열 기반에 비해서 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면 단일 연결 구조에서 이 정렬 리스트를 만들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요소들을 말씀드리면, 정렬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와 테일을 동시에 유지할 경우에는 유지된 값들 중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여러 연산들을 최적화를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구현하는 것보다 활용함으로써 성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add 같은 경우에도 empty인 경우 헤드의 아이템보다 아이템이 더 작은 경우, 같거나 작은 경우, 또 테일의 아이템보다 아이템이 큰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누어서 이런 경우들은 O1에 다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n-1까지 가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과 삭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렬되어 있어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정렬 리스트와 달리 끝까지 항상 없을 경우 끝까지 찾아볼 필요 없이 중간에서 중단할 수 있고요. 요 헤드와 아이템과 테일의 아이템을 이용해서 미리 그 리스트가 유지하는 값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검사를 할 수 있고, 그걸 검사를 통해서 일찍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구현해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요소 말고도 요 앞에 그 헤드의 아이템보다 아이템이 요거보다 작은 경우, 테일의 아이템보다 큰 경우에 false를 주도록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고, empty인 경우에는 안 하게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걸 하려면 empty인 경우에도 해줘야지, 그래야 헤드와 테일이 널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요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는 이제 중간을 이동해 가지고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킵 해 가지고 현재 커런트의 아이템이 아이템보다 작을 때까지 쭉 전진하다가 이제 커런트가 아이템과 같거나 큰 경우를 만나면 그때 삽입을 하면 됩니다. 요 코드와
제가 실제 실습에서 했던 코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empty인 경우와 head인 경우만 고려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버전에서는 tail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head empty인 경우와 이제 head와 tail을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에는 empty인 경우 헤더 아이템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테일의 아이템보다 큰 경우를 나눠서 이제 처리하면 되겠고, 이렇게 헤드를 건너뛰면은 이제 더미 노드 없이 두 개의 노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삽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move all은 이제 그 노드가 인접해 있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최적화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단일 연결 구조를 구현했을 때까지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은 이제 배열 기반에서는 푸시 프론트와 푸시 프론트가 아니고 푸시백과 팝백이 효과적인 연산이고요. 만약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도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면 순환 배열 리스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연결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가 효과적이고, 테일을 추가를 하면 이제 팝 프론트까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테일을 유지하더라도 팝백은 O1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연결 구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연결 구조들은 임의 접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진 검색을 할 수 없는데, 이진 검색을 하도록 이제 연결 구조를 개선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어떻게든 그 이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 구조가 스킵 리스트라는 구조입니다. 스킵 리스트는 한 노드가 다음 노드에 대한 연결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3개 층을 더 두고 있어요. 요 다음 노드를 가리킨 것 말고도 3개를 더 둬서 이 3개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로그 n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드들을 삽입할 때 어떤 노드가 어느 위치에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노드의 높이는 삽입할 때 랜덤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균일하게 만약 노드들이 삽입된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 n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 진행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80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보다 크니까 그 50의 다음을 이제 진행하게 되겠고요. 70이니까 70보다 크니까 그 다음을 진행해서 찾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가지고 찾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그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가서 스킵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 스킵 리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굳이 이런 스킵 리스트를 만들어서 로그 n에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 것까지, 그래서 얻어지는 이득이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는 건데, 어쨌든 단일 연결 구조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진 검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단일 연결 구조를 살펴봤는데 실제 그 라이브러리에서는 각 언어의 라이브러리에서는 단일 연결 구조를 보통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요. 단일 구조 자체만 제공해서는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공을 안 합니다. 근데 C++는 처음에는 제공을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forward list라고 하는 단일 연결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일 연결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응용에서는 이중 연결 구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효율적이죠. 비용이 줄어들고 각 노드의 오버헤드, 그러니까 각 노드는 넥스트 정보만 유지하기 때문에 그 이중 연결 구조에 비해서는 각 노드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적습니다. 근데 이 for list를 만들어주는 건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C++의 for list에는 size 메소드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 이 자료 구조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알면 되게 쓸 때가 많은데 이 for list는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for list를 활용하려고 할 때 약간의 단점, 번거로움, 불편함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단일 연결 구조 라이브를 제공하지 않고 이제 링크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중 연결 구조이고요. 참고로 이제 아까 C++에서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중 연결 구조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자체적인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그 연결 구조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제 추가적인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단일 연결 구조, 이중 연결 구조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그 별도 라이브러리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이런 패키지가 있고 요 패키지를 쓰면은 SLL 리스트가 이제 단일 연결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얘를 파이썬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단일 연결 구조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